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의 희토류 독립을 향한 정말 치열한 경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이야기죠? 맞아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첨단 무기까지 사실 요즘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이 희토류가. 이걸 놓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단순한 자원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술 패권,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까지 걸린 문제가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MT 머티리얼즈,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도전자들이죠. 에너지 필스나 USA 레어얼스, 또 아이다워 스트래티직 리소스스 같은 회사들의 속사정을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은밀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중요한 공급망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게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되겠죠. 맞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기업들의 전략과 강점, 약점을 비교하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희토류라는 게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반도체만큼이나 첨단 산업과 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더 큰 그림을 봐야죠. 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인 변화, 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동향,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 규제 같은 이런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 가치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그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 이 가치 사슬의 각 단계별로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업들을 둘러싼 아주 큰 환경부터 좀 살펴보죠. 패스틀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법률, 리걸, 환경, 인바이런먼털,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요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이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입니다. 이건 MP 모테리얼즈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국방생산법을 발동해서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거나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구매 계약을 맺어주는 방식이죠. MP 모테리얼즈 같은 경우 초기에 이런 지원 덕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죠. 정부가 거의 시장을 만들어주고 키워주는 형국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 내 생산업체들에게는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주면서 시장 확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끄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국제 관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그럼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요. 이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풍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의 핵심 소재가 바로 희토류 연구 자석입니다. 네, 그렇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희토류 양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하죠. 그리고 국방산업, 예를 들어 스텔스 전투기나 정밀 유도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도 이 희토류 자석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늘면 가격도 오르겠네요. 특히 핵심 품목들의 가격 변동성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어요? 아주 직접적이죠. 특히 그 네오디뮴 플라세오디움, 저희가 줄여서 NdP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고성능 자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경희토류인데 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기업들 수익성이 크게 출렁입니다. NdPr 가격 추이가 중요하겠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예전에는 중국 내수 가격이 거의 국제 가격을 좌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외 시장에서 독자적인 가격이 형성되려는 움직임, 일종의 가격 디커플링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중국 의존도를 벗어오려는 움직임이 가격에서도 나타나는군요. 네, 앞으로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 내에서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다음은 사회적 요인인데요. 이건 역시 ESG 경영, 특히 환경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희토류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거든요. 특히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네, 저도 관련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MP 머티리얼즈의 마운틴 패스 광산도 과거에 환경 문제 때문에 문 닫았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아주 아픈 경험이죠. 그래서 MP가 유독 제로 방출이니 뭐니 하면서 친환경적인 공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원죄를 씻고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기업 이미지에도 직결되고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에너지 퓨얼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우라늄 생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이트 메사 공장하고 방사성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특히 모나자이트라는 원료가 있는데 이게 토륨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처리가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희토류 함량은 또 높아요. 에너지 퓨얼즈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저비용으로 희토류를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강점이네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군요. 그렇죠. 규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죠. 단순히 땅 파서 광석해내는 걸 넘어서는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채굴한 광석에서 희토류 원소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 이걸 다시 금속 형태로 만들고 합금하는 기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성능 자석을 제조하는 기술까지 이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어떤 기술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 희토류 원소들이 섞여 있는 광석에서 원하는 원소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높은 순도로 뽑아내는 분리 기술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전기차 모터처럼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는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제조 기술, 이것도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폐자석이나 산업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다시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아, 재활용 기술도 중요하군요. 자원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법률적 요인입니다. 이건 주로 인허가 문제나 규제 관련 이슈겠죠? 네, 광산 개발이라는 게 워낙 환경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자국 생산을 늘리려고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라면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환경 규제를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모든 측면에서 희토류 산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두 가지 측면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좁혀서요. 이 산업 자체의 경쟁 구도를 한번 들여다보죠.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이라고 하죠. 산업 내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위협,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 이 5가지 힘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네, 좋은 분석들입니다. 먼저 산업 내 경쟁 강도를 보면요. 현재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MP 머티리얼즈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상업적인 규모로 채굴부터 분리, 정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쟁 강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죠? 에너지 퓨얼즈가 NdPr 상업 생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USA 레어 얼스 같은 경우는 아예 광산에서 자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면서 MP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아이다호 스트래테직 리소스도 아직은 탐사 단계지만 잠재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MP가 앞서가지만 앞으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새로운 경쟁자가 갑자기 나타날 위협은 어떤가요?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수천억 원, 때로는 조 단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도의 분리정제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복잡하고 시간 걸리는 환경 인허가 절차도 통과해야 하죠. 네,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인 새로운 거대 기업이 갑자기 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의 다른 자원 개발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자의 힘은 어떤가요? 원료를 공급하는 쪽의 영향력이요? 이건 기업별로 좀 다릅니다. MP 머티리얼즈나 개발 중인 USA 레어어스처럼 자체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원료 공급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죠. 공급자 교섭력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퓨얼처럼 외부에서 원료, 예를 들어 모나자이트를 사와야 하는 기업들은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원료 가격 변동이나 공급 차질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퓨얼즈 같은 경우도 호주나 다른 지역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구매자, 그러니까 히토류를 사가는 전기차 회사나 풍력터빈 제조사 같은 고객들의 힘은 어떤가요? 그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요가 많으면 구매자 힘이 세지는 거 아닌가요? 수요가 많은 건 맞는데요. 문제는 탈중국, 히토류 공급 자체가 워낙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MP밖에 없다시피 하니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는 것보다 일단 안정적인 공급처로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인 상황이죠. 아,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갑이 아니라 을에 가까운 상황이네요,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 퓨얼즈나 USA Rare Earth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미국 내 공급이 충분해진다면 그때는 구매자들이 여러 공급자를 놓고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면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죠. 경쟁이 심화되면 구매자 교섭력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제의 위협은 어떤가요? 히토류를 쓰지 않는 다른 자석이나 기술이 나올 가능성은요? 이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물론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쓰지 않는 자석, Rare Earth Free Magnet을 개발하려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라이트 자석 같은 건 이미 있지만 성능면에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따라오기 어렵거든요. 성능 차이가 크군요. 네, 특히 전기차 모터처럼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야 하는 곳에는 현재로서는 히토류 연구 자석만한 대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소재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체제 위협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포토스 5 폴스 모델로 보니까 산업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개별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시간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가치자슬, 밸류체인, 이 단계별로 각 기업들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질의 광산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네, 여기서 일단 MP 머티리얼즈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광산, 여기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히토리 광선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매장량도 풍부하지만 무엇보다 광석에 포함된 히토리의 품위, 즉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NdPr 같은 경이토류 함량이 높아서 경제성에 뛰어나죠. 그리고 이미 수십 년간 우룡 경험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MP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작부터 앞서 나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에너지 퓨얼즈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히토류 광산은 없습니다. 네, 외부에서 사온다고 하셨죠. 네, 주로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수입해서 처리합니다.
이건 자체 광산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나 우련 부담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원료 확보의 안정성이나 가격 협상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럼 USA 레어얼스는 어떤가요? 텍사스의 라운드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라운드탑 프로젝트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는 MP의 마운틴 패스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중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희토류요. 경희토류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시토류는 원자번호 순서에 따라 크게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뉘는데요.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비움 같은 중희토류는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자석의 성능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연구 자석을 만들려면 이 중희토류가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 NdPr 같은 경희토류만으로는 부족하군요. 네, 그렇죠. 고성능 자석을 만들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중희토류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희토류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라운드탑에 이 중희토류가 많다는 거군요. 네,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USA 웨어러스가 여기서 중희토류를 성공적으로 추출해서 상업 생산까지 이어준다면 이건 정말 미국 희토류 공급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P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거죠. 와,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근데 아직 개발 중인 거죠? 네, 아직 본격적인 생산 단계는 아닙니다.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과 자금 조달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죠. 그럼 아이다호 스트래티직 리소시스는 어떤가요? 이 회사는 아이다호주의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희토류 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패스라는 지역이 유망한데요. 여기도 중희토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희토류 잠재 부지 중 하나로 꼽히죠. 여기도 중위토류 잠재력이 크군요. 네. 하지만 USA 레어얼스보다도 더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은 탐사 수준이라서 실제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성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현재는 금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희토류 탐사를 진행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스트림 단계에서는 MP가 안정적인 경위토류 생산으로 앞서가고 USA Rare Earth와 아이다호 Strategic Resources가 중위토류 잠재력으로 추격하는 양상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광석을 확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캐넨 광석에서 쓸모 있는 희토류 원소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미드스트림 단계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술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단계가 희토류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리, 정제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광산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MP 머티리얼즈는 이 단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MP는 마운틴 패스 광산 현장에 자체적으로 대규모 분리정제 시설, 스테이지 2를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굴한 광석을 바로 처리해서 NdPr 산화물 같은 고순도 희토류 화합물을 생산해내죠. 이미 상업적인 규모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희토류 분리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내에서 확실한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니까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수직 계열화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 에너지 퓨얼즈는요? 자체 광산이 없는데 분리 정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타주의 화이트 메사 공장을 활용합니다. 원래 우라늄 처리 시설이었던 곳을 희토류 분리 정제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죠. 외부에서 수입해온 모나자이트를 여기서 처리해서 NdPr 산화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 판매까지 시작했고요. 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해서 빠르게 따라잡았네요. 네, 더 주목할 점은 에너지 퓨얼즈가 경희토류뿐만 아니라 중희토류인 디스프로심과 테레뷴, 분리 기술 개발에도 성공해서 현재 파일럿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업 생산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중희토류 분리 기술에서는 오히려 MP보다 앞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요? 중위토류 분리가 더 어려운 기술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경희토류보다 중희토류 분리가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에너지 퓨얼스가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에너지 퓨얼스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MP를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USA 레어얼스는 이 미드스트림 단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USA 레어얼스도 자체적인 분리 정제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운드탑 광산에서 나오는 광석의 특성이 다른 곳과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독자적인 분리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일 겁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라서 실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이다호 스트래티직 리소스는요? 거기는 아직 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분리 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탐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성이 확인된 이후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MP가 경이토류에서 앞서지만 에너지 퓨얼스가 중위토류 분리 기술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USA 레어얼스는 자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분리된 히토류를 금속으로 만들고 이걸 합금해서 최종적으로 연구자석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단계입니다. 이게 결국 최종 제품으로 이어지니까 정말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기업들의 전략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각 기업들의 최종 목표와 야심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광산에서 자석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특정 단계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이 나타나는 거죠. MP 머티리얼즈는 이 단계까지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MP는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대규모 자석 제조 시설을 건설했고 이미 작년부터 NdFBB, 네오디뮴 철붕소 연구자석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와, 생산까지 시작했군요. 빠르네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미 국방부와 이 자석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거죠. 이걸로 MP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채굴부터 최종 제품인 자석 생산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USA 히토리 자석을 공급하는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겠네요. 최종 수요처까지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외부 요인에 대한 통제력도 높이는 전략이죠. 그럼 에너지 퓨얼즈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자석 공장을 짓나요? 아니요, 에너지 뷰즈는 현재로서는 자석 제조에 직접 뛰어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단계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력해서 미국 내 자석 공장을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 직접 하는 대신 협력을 택하는군요. 네,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분리 정제 기술에 집중하고 자석 제조는 파트너에게 맡기는 뭐랄까 수평적 협력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석 제조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USA 레어얼스는요? 여기는 야심이 커 보이던데요? 네, USA Rare Earth는 다운스트림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에 연간 수천 톤 규모의 초대형 NdFeB 자석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게 완공되면 아마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자석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MP보다 더 큰 건가요?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MP 공장의 초기 생산 능력보다 훨씬 큰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죠.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자석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LCMM, Less Common Metals라는 합금 전문 기업을 아예 인수해버렸습니다. 인수까지요?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합금 제조 기술력까지 내재화해서 고품질 자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USA Rare Earth는 그야말로 광산, 라운드탑, 분리정제, 합금, 자석 제조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그것도 중위토류를 포함해서 구축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게 다 계획대로 된다면 MP에게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잠재력만 놓고 보면 MP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물론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요. 아이다호 스트래테직 리소스는 이 다운스트림 단계 계획은 없겠죠, 아직.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탐사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운스트림에서는 MP가 선점 효과와 국방부 계약으로 앞서 나가고 USA 레어 어스가 거대한 규모와 기술 인수로 맹추격하는 양상이군요. 에너지 퓨얼즈는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재활용은 어떤가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초기 단계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술 개발 및 탐색 단계에 가깝습니다. MP 머티리얼즈도 재활용 기술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에너지 퓨얼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네, 화이트 메사 공장이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와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폐자석이나 다른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히토류 함유 폐기물을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 거죠. USA 레어어스는 어떤가요? USA 레어하우스가 인수한 영국의 LCM이 히토류 재활용 관련 기술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재활용 기술이 또 다른 경쟁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또 신규 광산 개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이라고 불리는 이 재활용 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치사슬 단계별로 각 기업들의 강점과 약점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각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 우위를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먼저 MP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 키워드는 통합과 선점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MP의 가장 큰 경쟁 우위는 역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광산, 분리정제, 자석 제조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상업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세계적인 수준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바로 분리정제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 제품인 자석까지 만들어서 미 국방부 같은 확실한 고객에게 공급한다. 이 선순환 구조가 MP의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을 선점했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지만 약점도 있다고 하셨죠. 중히토류 문제요. 네, 그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은 주로 NdPr 같은 경이토류 위주이기 때문에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요한 중히토류는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MP의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에너지 퓨즈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라늄 기업에서 히토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뭐랄까 다각화와 유연성 그리고 기술력의 추격자. 네,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에너지 퓨즈의 강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이트 메사 공장과 특히 방사성 물질 처리 기술 및 허가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걸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모나자이트 같은 저비용 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죠. 네, 그게 핵심 경쟁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NdPr 상업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중히토류 분리 기술력까지 입증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돋보이죠. 하지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자체 광산이 없어서 원료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자석 제조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음은 USA 레어얼스입니다. 여기는 정말 야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중히토류가 풍부하다는 라운드탑 프로젝트, 초대형 자석공장 건설 계획, 심지어 합금기술 회사 인수까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야심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재력만 놓고 보면 정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히토류 자원 확보와 대규모 자석 생산 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미국 히토류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커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 모든 계획이 아직 본격적인 생산 전 단계라는 점입니다. 라운드탑 광산 개발도 대규모 자석 공장 건설도 모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그 과정에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다호 스트래티직 리소스는요. 금 생산을 기반으로 히토류 잠재력을 탐사 중인 미래를 내다보는 탐험가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이 회사의 매력은 미국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히토류 잠재 부지,
특히 중히토류 함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레미페스 지역에 대한 탐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금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히토류 탐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재무적인 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탐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상업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불확실성도 큽니다. 히토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기술력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기업들의 특징과 경쟁 우위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MP머테리얼즈는 이미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가 평가는 좀 높은 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MP는 이미 안정적인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고 특히 미 국방부와의 계약 같은 확실한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높은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R이나 기업 가치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더라 같은 지표들을 보면 동종의 다른 광물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MP의 수직 계열화 모델과 시장 선점 효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회사들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에너지 퓨얼스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퓨얼스는 히토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 몇 년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본업인 우라늄 시장의 시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죠.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 히토류 부문에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부터는 기존 계약 이행 등으로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스트래티직 리소시즈는 금사업 덕분에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다호는 꾸준히 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비교적 건실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요. 이걸 바탕으로 히토류 탐사 자금을 충당하고 있죠. 현재 주가에는 아직 히토류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탐사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주가 상승의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USA 레어러스는 아무래도 개발 단계 기업이다 보니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광산 개발과 분리 정제 시설, 그리고 대규모 자석 공장 건설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 상당한 투자를 유치했지만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낼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경제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재무 상태까지 고려하니 각 기업의 상황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술력, 자원,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튼튼한가도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MP머테리얼즈의 선도 지위가 상당히 굳건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미 구축해놓은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운영 능력, 그리고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모델, 여기에 미국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까지,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는 다른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방어막, 즉 해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석 제조 시장까지 선점한 것은 최종 수요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전력적 이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최종 제품 시장까지 장악력을 높인다는 것은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걸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중장기적인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요. 피의 약점인 중위토류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성능 자석 수요가 늘어날수록 중위토류의 중요성은 더 커질 텐데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계속 걸리네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역시 경쟁자들의 부상입니다. 에너지 퓨얼즈는 특히 중위토류 분리 기술에서 MP를 앞설 수도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고 USA 레어얼스는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중위토류 자원과 대규모 자석 생산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MP를 정면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MP가 앞서가지만 앞으로 2, 3년 혹은 5년 뒤에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은 누가 더 완결성 있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느냐의 싸움이 되겠군요. 단순히 1등 기업을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가는 구도가 아니라 각자 다른 강점과 전략을 가지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MP가 경위토류 중심의 완전 수직 계열화 모던을 더욱 강화하는 동안 에너지 퓨얼즈는 특정 기술, 방사성 물질 처리, 중위토류 분리에서의 강점을 살려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USA 웨어얼스는 막대한 자원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야심찬 전략을, 그리고 아이다호 스트래티직 리소스는 장기적인 잠재력에 기반한 탐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미국의 히토류 독립이라는 큰 목표는 한 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이렇게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여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과 때로는 협력을 통해서 완성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길일 수도 있고요.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MP 머티리얼즈가 현재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중히토류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자석 제조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모델까지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경쟁 우위를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역동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히토류 독립을 둘러싼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 경쟁을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지정학적 요인, 기술 개발 경쟁, 환경 문제, 또 경제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 분야에서 각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또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덕분에 이 중요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바로 이 모든 경쟁 구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외부 변수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토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모터 기술이 개발된다거나 혹은 아예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신소재 기반의 자석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런 급진적인 기술 혁신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논의한 광산에서 자석까지의 공급망 전략이나 각 기업들의 경쟁 우위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중요성을 잃거나 심지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업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이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기술 발전의 향방까지 고려하면 이 경쟁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